재개발 일단 해제 지역들 다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오늘은 재개발 전문가 김재경 투미 부동산 컨설팅 소장님 모셨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 그리고 공공기획을 통한 구역 지정 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간소화,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 신규 지형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 가운데 재개발 활성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정책은 뭐가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라고 들 수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때 생긴 거예요. 전 박원순 시장님께서 재개발을 워낙 부정적으로 보시다 보니까 있었던 재개발들도 막 해제하고 막 그래 왔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재개발 지정 요건 자체도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높게 하자라고 하면서 했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게 사실 법정 요건이랑 그리고 주거정비지수제랑 보게 되면 바로 연면적 동의율이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재개발 노후도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동수로 가게 되는데 연면적 동의율이라고 하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 연면적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뭐 4개층이다 그러면 이 4개층에 대한 바닥 면적의 총합이 이제 연면적이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 이제 신축 빌라가 한 동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구역에 1000개의 동수가 있다. 거기 중에서 한 개만 노후도가 깨지는 게 아니라 걔에 따라서 주변이 다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죠? 아예 깔끔하게 주거정비 지수제 자체를 없앤다 했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재개발이 기존에는 안 되다가 될 수 있는 것들이 확 늘어나 버린 거죠.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만이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발표 이후에 잠재적 수요자들의 반응이 좀 어떤지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너무 관심도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 갔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될 만한 데들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누가 봐도 안 되는데 일단 특히 뉴타운 해제 지역이다 그러면서 막 가는 거죠. 거기 빌라들이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데들도 지금 가격대가 하루아침에 몇천만 원씩 막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에요. 물건들도 없고요.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재개발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곳과 안 될 곳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지역의 재개발에 좀 속도를 좀 낼 수 있을 것이냐일 것 같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 발표 후에 재개발 해제 지역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재개발 해제 구역이 총 316곳 정도 되던데 그 가운데 어느 지역이 좀 재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일단 전제 조건부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재개발 해제 지역이다 라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일단 노후도 요건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이 노후도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게 전체 건물 동수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도를 충족해야 되고요. 그 외로도 과소필지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이건 선택사항으로 뭐 하나 맞췄다. 연면적 기준도 이 선택사항 중에 있긴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맞췄다라고 하면 구역 지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명확한 법정 요건이 있어요. 그 노후도라는 게 철근 콘크리트조라고 하면 30년 차 이상이고요. 연화조, 기화조, 벽돌조 등 그 외 지역 같은 경우는 20년 차가 넘어가야지 노후도를 충족한 걸로 봐요. 겉에서 봤을 때는 오래돼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었고 28년 차야. 그건 노후도가 안 맞는 거예요. 충족을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정량 요건을 미충족했다라고 하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조례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재개발 해제 지역은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일단 그렇지 않다. 절반 정도는 안 되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주의점이 필요하다라는 건 전제로 깔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금 말씀하신 이런 노후도 조건이라든지 등등의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재개발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을 만한 곳이 좀 꼽는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 중 하나가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있어요. 여기 노후도를 알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면 여기가 딱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거든요. 1, 2, 3, 4구역, 1, 2, 3, 4지구 이렇게 있게 되는데 보면 파란색들 있잖아요. 여기 성수가 아닌 데들. 여기 파란색일수록 신축, 빨간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구축인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었었죠? 정량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19년 차로 딱 하게 되면 얘네들 아예 안 맞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성수동이라 했었을 때 그냥 딱 위쪽으로 넓게 보면 재개발 지역이 아닌 데들은 파란 애들이 되게 많고 지금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네. 광진구도 한강변에 이렇게 빌라로 있겠냐, 여기 개발되면 엄청 날 거다라고 하지만 진짜 이렇게 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파란색이 정말 많네요. 그냥 여기는 그냥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될 만한 데들을 한번 넘어가려고 했었을 때 관심을 끌고 있는 재개발 일단 해제 지역들 다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한남 1구역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남 1구역이요. 여기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들어가려면 현금만 20억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남은 못 가겠어. 보니까 해제 구역이 있네. 보니까 한남 1구역 같은 경우는 딱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노후도를 딱 이렇게 세팅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다가 바로 보이죠. 근데 여기 한남에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한남 1구역에서 이태원역 해서 여기 퀴눈거리 해가지고 상권들이 형성돼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재개발은 상가가 많으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동안 장사를 못하는 거니까. 아래쪽 같은 경우 한남 1구역도 밑에 쪽으로 가다 보면 이게 차가 못 들어가는 길들이 그렇죠. 있어요. 맞아요. 좁은 길들 많습니다. 리어카로 막 짐 옮겨야 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을 건축하려 해도 건축 자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원래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었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이력이 있군요. 네, 그랬는데 여기서 떨어진 게 노후도가 안 맞아서 안 된다가 아니라 주민들의 이견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 주민 동의율도 되게 열망이 높았었던 곳이에요. 근데 얘네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렇네요. 공공재개발은 떨어지고 이번에 민간으로서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네, 북쪽으로 좀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뉴타운 해제 지역들을 쉽게 얘기하기가 참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는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곳들은 창신숭인, 뉴타운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는 솔직히 이대로 냅둘 수는 없다라고 보이는데요. 보시다 보면 재개발 지역이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닌 데들이랑 딱 비교해 봤을 때는 일단 신축들이 듬성듬성 있는 부분들 일단 먼저 보이게 되고요. 일단 창신숭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동대문역, 동묘역, 동명 옆으로 여기 또 숭인동 쪽 해서 여기 창신역까지 이렇게가 되게 규모가 넓죠. 여기도 주민들에 대한 열망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여기도 길을 가보시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길들, 영화 조커 보다 보면 뭐 계단 막 있잖아요. 그런 동네가 아직도 있어요. 창신숭인 같은 경우는 나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한 게 여기는 건축 자재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추가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쵸. 통째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신축 빌라들을 지으려고 해도 여기가 너무 짜잘하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창신숭인 쪽도 여기도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나마 여기서 내가 살짝 상업지역 같은 게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면 뒤쪽은 또 주거지거든요. 이런 그렇네요. 라인들 같은 경우도 주목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동북쪽으로. 네, 한번 가보면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사례. 딱 여기 장인뉴타운 나오네요. 자, 먼저 제가 확 눈에 띄게 하려고 얘를 다시 한번 전체로 바꿨어요. 그럼 시뻘겋게 나오죠. 이야, 여기 정말 오래된 건물들이 많군요. 그렇죠. 여기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는 빨갛고 뭐하고 하니까 재개발될 것 같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이미 여기 장인뉴타운에서도 아파트 입주한 데들 당장 여기서 가까운 데 장이 6구역, 4구역, 19여기는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면서 진행되고 있고 장이 14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15구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법원 승소하면서도 또 막 진행되는 부분들 속도가 좀 나고 있군요. 다른 구역들이. 그렇죠. 근데 여기를 다시 19년차로 쫙 줄여보면 확실히 재개발 지역들의 노후도가 맞춰져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준공된 19년 이내에 그 새 신축 건물들이 적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해제 지역들을 예의주시하려고 하면 뭔가 완전 눈에 띄는 데 있죠. 여기 바로 장이 13구역이고요. 여기가 장이 8구역, 9구역이 있는데 전체적인 노후도를 봤었을 때 그래도 여기는 맞는 것 같다. 라다 보니까 여기는 공공재개발로 지정이 됐잖아요. 장이 8구역, 9구역은 지정된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딱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는 어렵겠네가 보이면서 그러면 될 만한 데들 얘기했잖아요. 이미 공공재개발로 지정된 데는 말할 것도 없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장이 11구역이 또 밑에 있어요. 11구역. 11구역도 위치가 정말 괜찮은데 여기도 언뜻 보면 그렇게까지는 방금 전에 여기 막 13구역 막 이렇게 보는 거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신축들 뭐 장이 13구역도 말은 나오죠. 뭐 신축들 재척시켜서도 뭐 노후도를 한번 맞춰보겠다는데 이런 거는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면은 13구역은 힘들겠지만 11구역은 좀 속도를 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여기가 성북동도 재개발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해서 성북 1구역, 성북 5구역, 9, 성북 3구역이었는데 둘 다 재개발이 안 되다가 여기는 최근에 대표적으로 이슈가 나왔었죠.
공공재개발을 넣었었는데 성북 1구역은 공공재개발이 됐는데 성북 5구역은 공공재개발에서 떨어졌어요. 그것도 노후도 요건 때문에. 아, 노후도 때문이군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보면 성북 1구역이 신축이 더 많거든요. 신축이 더 많고 여기 뒤쪽 성북 5구역 쪽으로 가면 오히려 신축이 덜해요. 그런데 왜 성북 1구역은 됐느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 재개발이 정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게 기본계획 수립일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게 기본계획 수립일이 2010년 7월 15일 전후로 달라져요. 전 같은 경우는 일명 서울시 구조례라고 부르고요. 이후 지역은 서울시 신조례라고 말하는데 이 신조례로 적용받는 데들은 방금 대표적인 그 주거정비지수제가 적용이 받죠. 주거정비지수에 영향을 받은 거군요. 성북 1구역이 신축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기준으로 갔을 때는 성북 1구역이 더 노후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북 1구역은 된 게 연면적 기준이 미적용됐기 때문에 된 거고 성북 5구역 같은 경우는 연면적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탈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일 중요한 게 해제구역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주민 동의율 30%를 달성한 다음에 신청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동의율도 나올 만한 대대 생각해보면 여기 성북 5구역도 막 정말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냥 하자 했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오히려 여기도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렇네요. 뭐 재개발 일단 해제구역을 먼저 주목해라라고 말은 하고 싶어요. 꼭 재개발 해제 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호재 반영될 만한 데들은 있어요. 미아동 아무것도 아닌 데들은 신축들이 정말 난립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미아형 옆으로 가다 보니까 신축이 없는 데들이 나타나죠. 거의 깨끗한데. 여기가 미아 258번지 이쪽도 여기는 재개발 해제 지역은 아닌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에 대한 사실 노후도가 이렇게 맞춘 데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쪽은 번동 이쪽도 빌라들 보다 보면 노후도가 아까 아무것도 아닌 데들이랑 비교하다 보면 확 차이가 나죠. 그냥 빨간색으로 보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냥 어쭈 빨간 것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얘를 소트를 딱 19년 차로 해버리면 확 눈에 띄죠. 이 동네랑 미아동, 번동 이런 식으로도 본다 했었을 때도 이렇게 노후도를 맞는 데들 찾아가 보면 얘네들은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한 5군데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